안녕하세요. 닥터 댄입니다. 전 미국 남가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19년 차 일하고 있는 발목 수술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 중 가장 흔한 족저 근막염 plantar fasciitis에 대해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일 빈번한 케이스,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제 발 뒤꿈치에 생겼던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 갈 때 발 뒤꿈치가 아파서 벽을 손으로 짚고 쩔뚝거리며 가고, 아침에 침대에서 첫발 디딜 때 또 엄청 아프고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보호가 되면서 점점 아파지고, 또 고생하다가 겨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뜨거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은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염증의 차이에 따라서도 치료 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족저 근막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에 간단한 염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bone spur, 뒤꿈치 뼈에 붙어 있는 근막이 뼈를 필요 이상 잡아당겨서 생기는 이상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분 파열이 생기거나 반복된 염증으로 두꺼워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뒤꿈치 뼈 자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족저 근막염이 아닌 nerve entrapment, 신경 포착증, fracture, 골절, 또는 bone tumor, 뼈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염증의 차이가 있고 다른 병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여러 군데에서 알려주는 한두 가지의 치료법으로 다 낫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억지나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부분 환자들께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들은 있고, 제 19년 경험상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직업상 족저 근막염이 빈번한 직업들이 post office worker, 하루에 10에서 12마일 정도 걸으시는 우리 우편 배달부, 캐셔, 간호사, 경찰, 또 옆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 계시거나 걷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취미로 하이킹, 마라톤,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도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산이나 언덕을 오를 때야말로 종아리 근육과 족저 근막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타이트한 상태라면 당연히 이 근막이 뼈를 심하게 잡아당겨 염증이 생기겠죠. 또 여성분들이 신으시는 하이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예쁘게 신으실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 낮은 힐을 신으셔야 되는 그 우울한 때가 어김없이 오죠. 안타깝게 그때는 종아리 근육이 이미 하이힐로 많이 길들여져서 또 짧아진 상태라 또 이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뭐든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족저 근막염의 큰 원인은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 나이. 둘째, 뒤꿈치의 누적 충격량. 세 번째, 근막과 주위에 있는 근육의 수축성입니다. 이 이놈의 나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둘째,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직업은 극소수만 또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근막과 근육의 스트레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과 근육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스트레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 폼이 되겠죠. 제대로 모양을 갖춰야겠고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후에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우리 모두 다 빨리 낫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의 차이에 따라 통증이 완화 시간이 다르고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꾸준히 이렇게만 하셔도 이것만으로도 50%의 환자들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나아졌다고 스트레칭을 멈추시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1주나 2주 사이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3에서 4주 후에는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스트레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주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시고 한 손으로 뒤꿈치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발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뒤로 젖혀줍니다. 그렇게 발을 꼭 잡아주시고 다른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위로 3초 정도 간격으로 20번 해줍니다. 바로 발바닥이 시원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발 밑에 있는 근막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반대로 된 상태에서 발이 있어서 수축된 상태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걸로 근막과 종아리 근육의 3분의 1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도 전에 스트레칭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제대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을 보시고 신발을 꼭 신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발을 최대한 올려서 벽에 기대게 합니다. 스트레칭할 종아리 근육의 3분의 1은 무릎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앞다리의 무릎이 굽혀진 상태가 아닌 이것도 최대한으로 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뒷발의 뒤꿈치를 땅에서 들어서 몸 전체를 벽에다 다가가세요. 이 자세로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 10초 후엔 발을 바꾸어 동일한 자세로 다시 10초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앉아서 수건이나 밴드로 하는 것보다 또 불편하게 밤에 착용하는 나이스 플랜트, 보조기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10초씩 반복하여 약 2, 3분 정도 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루에 3, 4번씩 꼭 해주시고 걷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운동하시기 전에 꼭 하실 것을 강조하며 혹시 야외에 계시면 또 벽이 없으면 나무, 가로등, 펜스 등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운동량을 줄이시면서 체중 관리하시면서 이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앞다리에 무릎을 펴준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스테로이드나 PRP, 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가 있습니다. 먹는 소염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비율과 정확한 곳에 놓는 주사는 분명히 효과가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염증만 내릴 뿐 근본적인 문제인 근막의 수축은 막을 수 없으므로 꼭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발이나 알치가 높은 발 경우 신발이나 기능성 깔창의 필요성이 중요하고요. 또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당분간 충격을 줄이기 위해 activity modification, 그래서 움직임, 활동량을 많이 줄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cast boot 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셋째는 수술입니다. 이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피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 미만 정도입니다.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라 해서 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또 미세 절세술의 고주파 열치료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topaz radio frequency ablation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open fasciotomy, 근막 절개술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긴 해봤는데 근막 절개술이 제일 효과가 좋았고 완치율 9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증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회복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래서 많은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칭도 사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해야 차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증을 내리는 주사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수이지만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 혈액 검사, 엑스레이, MRI도 찍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수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밑에 코멘트 섹션에 코멘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